산호. 그래요, 산호는 동물입니다. 돌이나 식물이 아니에요. 먹이를 먹고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내지 않거든요. 산호는 폴립이라고 불리는 수천 개의 작은 동물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전혀 이동하지 않습니다. 난쟁이 해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느린 물고기이며 시간당 1.5m 미만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이 속도로는 하루에 36m밖에 못 움직여요. 작은 크기 때문에 난쟁이 해마는 바다 조랑말이라고도 불립니다. 나무늘보는 그보다 별로 더 빠르지 않아요. 하루에 37m 정도를 이동하는데 보통 축구장 길이의 절반도 안 되는 거리죠. 나무늘보는 너무 느려서 실제로 털에서 이끼가 자랍니다. 하지만 수영을 아주 잘해서 육지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3배 더 빨리 물을 통과할 수 있어요. 바나나 민달팽이는 1분에 7에서 15cm를 여행할 수 있어요. 계산을 해보면 24시간 안에 축구장 길이 정도인 110m를 움직일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달팽이의 이동 거리는 얼마나 많은 슬라임을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코모도 도마뱀은 오늘날 가장 큰 도마뱀입니다. 자신의 영역을 순찰하면서 하루에 약 1.9km를 걷습니다. 체중의 80%에 달하는 먹이를 섭취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은 하루에 약 3,000걸음, 즉 2km를 걷습니다. 하지만 하루 평균 출퇴근 시간을 고려한다면 그보다 훨씬 더 큰 거리를 이동합니다. 출퇴근을 합쳐서 51km 정도죠. 치타는 육지에서 가장 빨리 움직이는 동물입니다. 시속 122km로 달리면 대부분의 장소에서 속도 위반 딱지를 떼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한 지역을 고수하고 먹이에 몰래 접근하기 때문에 하루에 6km 정도를 여행합니다. 얼룩말, 영양과 함께 이동하는 누는 매일 몇 킬로미터밖에 이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주하는 무리의 규모와 거리는 정말 놀라워요. 200만 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3개월 동안 수백 킬로미터를 걷습니다. 이것은 세계 최대 규모의 육지동물 이주입니다. 사자는 보통 약 16km를 여행하지만 24시간 동안 최대 80km를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리를 이루고 사는 유일한 고양이과 동물이죠. 그리고 암컷들이 대부분의 사냥을 합니다. 북극 레밍 또한 하루에 16km를 여행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 동물의 무게가 85g 이하라는 사실을 알 때까지는요. 그건 사람이 24시간 안에 40개의 그랜드 캐년을 가로지르는 것과 같아요. 전 됐어요. 가젤은 하루에 최대 32km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가젤은 작은 심장과 간을 갖도록 진화했어요. 그래서 산소를 덜 필요로 하고 수분 손실도 적습니다. 사막에 살 때 중요한 점이죠. 실제로 가젤은 음식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수분을 얻을 수 있어요. 하이에나 또한 매일 약 16km를 여행하는데 먹이가 귀할 때는 그보다 더 많이 이동하기도 합니다. 개처럼 생겼지만 개과도 고양이과도 아닙니다. 하이에나는 하이에나과에 속합니다. 무는 힘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동물 중 하나이고 항상 죽은 동물만 먹는 건 아닙니다. 어떤 종들은 사냥을 합니다. 북극곰은 보통 하루에 32km를 여행하지만 일부는 24시간 동안 80km 또는 심지어 수백 킬로미터를 여행하는 것이 추적된 바 있습니다. 이 둔해 보이는 동물은 사실 시속 40km를 달릴 수 있어요. 그리고 피부는 검은색입니다. 늑대 무리들은 먹이를 찾아 하루에 50km를 여행합니다. 새로운 물이나 짝을 찾는 외톨이들은 훨씬 더 멀리 800km까지 여행하기도 합니다. 마치 에베레스트 산을 50번 오르내리는 것과 같죠.
황다랑어는 하루에 64km까지 헤엄칠 수 있습니다. 참치는 꼬리에 신경말단이 없습니다. 너무 빨리 헤엄쳐서 아플 수 있거든요. 하지만 돌고래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수영 속도가 제한됩니다. 치누쿠 연어는 하루에 75km를 수영할 수 있어요. 어떤 종류의 연어는 자신이 태어났던 장소에서 새끼를 낳기 위해 바다에서 강을 거슬러 오르며 수백 킬로미터를 여행합니다. 어떤 박쥐들은 하룻밤에 80km를 여행하지만 항상 해질녘에 둥지로 돌아갑니다. 수백만 마리의 군락에서 살 수 있고 시속 160km의 놀라운 속도로 날아요. 술록은 이주할 때 매일 80km를 여행하는데 낯선 곳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술록에겐 철새처럼 내장된 항법 시스템이 있다고 말합니다. 1년 안에 술록은 4,800km를 여행할 수 있는데 이것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까지의 거리보다 더 멀어요. 사냥 여행 동안 암컷 황제 펭귄들은 때때로 물고기, 크릴, 오징어, 그리고 다른 맛있는 먹이들로 가득 찬 바다를 찾기 위해 80km 이상을 여행합니다. 황제 펭귄은 펭귄 종들 중에서 가장 크고 다른 어떤 새들보다 더 깊이 잠수합니다. 무려 550m 이상이요. 그것도 꽁꽁 얼어붙은 남극 해역에서 말이죠. 아우 추워. 혹등고래는 하루 약 112km로 가장 먼 일일 여행자는 아닐지 모르지만 2주철 동안 매년 9,600km 이상을 수영합니다. 해양 생물들 사이에서 가장 긴 2주거리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요. 니콜이라는 이름의 백상아리는 100일 동안 거의 11,000km, 즉 하루에 약 112km 정도를 이동한 것으로 추적되었습니다. 이 웅장한 짐승들은 쉬지 않고 여행하는데 상어는 숨을 쉬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다거북은 하루에 130km 이상을 수영할 수 있습니다. 종종 조류를 거슬러 가지요. 갓 태어난 거북이는 골프티만한 크기지만 어른 거북은 길이가 1.5m, 몸무게가 317kg까지 자랍니다. 잠자리는 사냥을 하는 동안 하루에 160km를 날 수 있지만 보통은 더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억 년 전 날개 폭이 60cm에 달하는 거대한 잠자리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대기 중에 산소가 더 많아서 곤충들이 그렇게 컸던 것 같습니다. 모나크 왕나비는 매년 캐나다에서 멕시코까지 약 160km를 하루에 이주합니다. 이 작은 생명체가 하루에 이동한 것으로 측정된 가장 긴 거리는 그것의 거의 3배였어요. 흥미로운 점은 나비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돌아와요. 사바나에 사는 코끼리들은 음식과 물을 찾기 위해 하루에 200km를 걸을 수 있어요. 이들은 하루에 190리터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덜렁댈 것 같은 외모와는 달리 코끼리는 가장 빠른 올림픽 육상 선수보다 빠른 시속 45km로 달릴 수 있어요. 거대한 코를 가지고도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 걸까요? 범고래 무리는 하루에 225km를 이동할 수 있어요. 이 동물들은 서로 다른 언어와 억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온 2마리의 범고래는 종종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범고래는 사실 고래가 아니에요. 그들은 실제로 돌고래과에 속합니다. 검독수리는 하루에 360km를 이동할 수 있는데 먹이를 쫓아 잠수할 때는 시속 320km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올빼미처럼 이들은 큰 눈을 움직일 수 없어요. 270도의 시야를 얻기 위해 머리를 돌려야 합니다. 칼새는 시속 170km로 날 수 있고 하루에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10개월 동안 비행할 수 있는데 평생 동안 달까지의 왕복거리를 몇 번 이동하는 셈이죠. 비행하는 동안 먹고 잘 수 있어요. 대단한 재능이죠? 붉은목 벌새는 10원짜리 동전 무게 정도 됩니다. 심장은 1분에 1200회 이상 뛰고 쉬고 있을 때 1분에 250회 숨을 쉽니다.
일부는 약 22시간 만에 800km 거리인 멕시코만을 횡단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새치고는 대단한 실력이죠. 날개 폭이 3m 이상인 알바트로스는 가장 큰 나는 새입니다. 거의 모든 생애를 바다 위에서 보냅니다. 날개를 퍼덕거리지 않고 거의 800km를 여행할 수 있어요. 송골매는 하루에 1290km를 날 수 있고 수평 비행에서는 시속 200km, 다이빙할 때는 시속 300km에 이를 수 있습니다. 새들 중에서 가장 빠른 지구력 비행이며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죠. 남극 대륙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 삽니다. 큰 뒷부리 도요새는 3주간의 비행 동안 약 3만 km를 여행합니다. 이는 지구 둘레의 4분의 3에 달하는 거리예요. 하루에 1450km를 여행하는 셈이죠. 11,750km의 논스톱 비행은 인류가 지금까지 만든 어떤 항공기보다도 뛰어납니다. 주기매미는 그렇게 긴 거리를 여행하지는 않지만 일종의 시간 여행을 합니다. 13년이나 17년마다 지하굴에서 나옵니다. 이 극도로 긴 겨울잠은 먹이사슬에서 그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어떤 동물도 먹이사슬에서 그들에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이죠. 5,000평방미터당 100만 마리 이상의 매미가 있을 수 있어요. 다음번에 뒷마당에 있을 때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너무 징그럽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